방위사업비리 수사단이 거물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수단 출범 이후 무기 중개업체를 강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승욱 기자입니다. 공군은 2009년 4월 터키 하벨산사와 1,300억 원 규모의 전자전 훈련 장비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WTS라고 불리는 전자전 훈련 장비는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적의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자방해 훈련 장비입니다. 공군은 2012년 6월 인수식을 열었지만 핵심 장비가 마련되지 않아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대공 위협 실태를 고려하지 않아 북한이 보유한 중고도, 고고도용 지대공 미사일을 상대로 한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간 거래를 중개한 업체는 일광공영이라는 무기 중개업체. 이규태 회장이 1985년 설립했는데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수사의 표적이 될 거란 관측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합수단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일광공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자택에서 이 회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EWTS 도입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회장은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위한 불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 혐의가 드러나 2009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도 거느리고 있는데 최근 연예인 클라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전국에선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지하철 4호선에서 연기가 나면서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박수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객들이 지하철역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한성대 입구역으로 가려던 전동차 바퀴에서 연기가 나 역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00여 명이 대피하고 한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동차 운행이 1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제동 장치를 완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차를 운행하다 마찰열 때문에 연기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추산 5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종로구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에 세워진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산에서는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운전자 58살 박모 씨가 숨졌고 경기도 의왕에서도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나 짐칸에 실려있던 페인트가 모두 불탔습니다. 부산에서는 야산에 불이 나 임야 2,5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필리핀에서 60세 한국인 남성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지난 3일 필리핀 수빅시 인근 야산에서 시신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소지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필리핀에서 4년가량 머문 사업가로 추정되지만 뚜렷한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이 남성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작년에는 10명의 한국인이 살해됐습니다. 요즘 터키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겨울에는 특히 열기구 관광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터키 파무칼레에서 한국인 관광객 12명이 열기구 추락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김준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터키 유명 관광지 파무칼레에서 한국 관광객 12명을 태운 열기구가 지난 10일 오후 추락했습니다. 관광객 5명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7명은 타박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기구가 착륙하는 순간 강풍이 불어 이들이 탄 바구니가 옆으로 누우면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모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터키 일주에 나선 이들은
이 사고로 일정을 취소하고 치료차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터키의 열기구 관광은 주로 기암 괴석으로 유명한 카파도키아가 대표적이며 겨울에는 강풍 등 기상 문제로 종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카파도키아에서는 지난해 12월 열기구가 추락해 중국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습니다. 2013년 5월에도 열기구끼리 충돌해 브라질 관광객 2명이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여행사는 주요 수입원인 열기구 관광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 여행 상품의 저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가 옵션인 열기구 관광을 겨울에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스탄불에서 연합뉴스 김준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도곡동 80대 재력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 60살 정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강남구 도곡동 주택에서 88살 한모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시간을 갖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앞선 조사에서는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크림빵을 사가지고 귀가하던 예비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7살 허모 씨. 첫 재판에서 허 씨 측 변호인은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말한 부분과는 대치됩니다. 당시 경찰은 술이 깬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60%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문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 기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수시간 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했어야 했는데 허 씨의 경우 사고 이후 19일 만에 자수해 당시 처벌할 만큼 술을 마셨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황갈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허 씨는 잔뜩 긴장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다만 허 씨 측은 피고인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자수 부분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출두한 만큼 순수한 자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가 사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친박계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치열한 당내 자유 토론을 거쳐서 당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뿐 아니라 오는 일요일 당정청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정병국 의원 등도 북한 핵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를 가져야 한다며 사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인재 최고위원을 비롯해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된 김재원, 윤상현 의원은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사드 도입 문제를 아주 전략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촉진시켜서 국익에 맞게 또 중국의 우려도 불식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내고
동북아 각국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고도의 전문적 사안을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무언의 압력과 중국의 노골적 반대 속에 정부가 먼저 이 사안을 거론해야 득될 게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